이번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볼 건데,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 들어가면 탭이 4개가 있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서 이 탭 4개 중에 첫 번째 탭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인데요. 얘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할 때 54 불공이라고 하면 그 불공제 사유가 지금 여기로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월부터 3월이라고 써보면, 자, 여기에 불공제 사유에서 봤던 사유들이 들어와 있죠. 여기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아닌 거는 부가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공제 사유인 것만 몇매 불공제 사유인데 세금 계산서를 몇매를 받았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이다라고 써주는 서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필요하고, 공급가액 세액 작성 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럼 그 외에는 우리 없어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그 필요적 기재사항도 누락이라는 건 빠뜨렸다는 이야기예요. 빠뜨린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데, 그때 착오에 의해서 잘못 썼고 세금계산서에는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그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착오에 의한 거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또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여긴 특이한 거 없는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실 게, 면세 사업에만 쓴다면 그냥 전액을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 면세 사업 관련 여기 5번 칸에 들어올 건데, 면세 사업에도 쓰고 과세 사업에도 쓰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쓴 비율만큼만 불공제할 거라서 그때 안분 계산 탭하고 정산 내역 탭으로 오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사고에 과세품에 사용하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고,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면 통째로 불공제할 거고,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만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세무이급처럼 여기 한 개만 작성하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얘도 같이 작성할 거예요. 그 내역 봐서 얘는 면세 사업에만 썼네, 통째로 불공제. 같이 공통으로 썼네, 그럼 예정이면 안분 계산, 확정이면 정산으로 갈 거예요. 한 문제에서 섞여서 나올 거니까. 그럼 과세 사업에만 썼네, 얘는 공제 받으면 되니까 여기에 들어올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은 우리는 고정자산만 가지고 과세기간별로 면세사업 비율을 나누는 거니까, 자, 이거 하나씩은 잠시 후에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특이한 거 없어서 제가 바로 컴퓨터로 보자라고 한 건데, 자, 문제를 가지고 보고 바로 쓸게요.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2020년 제1기 예정분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근거 및 공통매입세액 안문 계산 근거 서류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가 있는데 적요가 걸려 있네요. 아래쪽을 보니 사업자 등록번호의 오류는 착오로 인한 오류로 세금계산서에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 얘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죠. 착오에 의해서 한 거고 세금계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까 얘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고, 가사 관련 사용분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얘는 불공제가 되고, 비용운영 소형 승용차 주유대도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 되고,
직원 작업복 구입한 거는 우리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 간주 공급 대상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거 아니고 면세 사업 지출분은 얘는 불공제 사유니까 불공제겠네요. 그럼 우리가 입력할 거는 3개만 있어요.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 일기 예정으로 들어오셨으면 첫 번째 과사 관련 사용분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한매고 78만 원이다라고 쓰고, 두 번째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2매다 30만 원 쓰고, 다음 면세사업 지출분에 4매다 12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일단 여기 서식 작성은 끝이 났고,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면 자동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될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로 가면 아니오라고 했을 때 16번에서 50번에 보면 방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에 적어놨던 금액이 50번에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내역 작성하는 거는 끝이 났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두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탭을 입력하라는 건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우리 371페이지에 이제 예정 신고의 안분 계산 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7월부터 9월로 하시고 안분 계산 내역 탭을 클릭하시고 우리 같이 이걸 좀 볼게요. 자,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내역 탭은 얘는 예정 신고할 때에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예정 신고 때 안분이라는 거는 비율대로 나누는 행동을 안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를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면 면세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불공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취지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산식을 보면 먼저 공통 사용하기 위한 공통 매입분의 공급 가액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10%가 되면 공통 매입세액이 나오게 되고, 그럼 공통으로 사용한 이 매입세액을 우리가 면세 비율로 비율을 가지고 곱해주게 될 건데, 이 면세 비율을 구할 때에 사용할 금액을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면세 비율을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급 가액이라고도 하고 매출액이라고도 해요. 자, 공급 가액 가지고 하는 거는 너네가 면세 사업을 몇 퍼센트 하는지 보겠다는 건데, 너네 회사가 과세품, 면세품 전부 다 판 금액이 얼마니? 그랬더니 1억이에요.
과세면서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 그럼 면세는 얼마치 팔았니? 3억치가 면세예요 라고 하면 30%가 면세 사업 비율이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이죠. 너네 사업 장사해보고 얼마만큼 팔았는지 봐서 면세품 얼마치 팔았냐 보는 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는 거고, 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정확하게 모를 때에 두 번째에 우리가 매입 가격, 너 팔려고 그럼 얼마만큼 사왔니? 과세품 사업 매입 가격과 면세품 사업 매입 가격, 이걸 가지고 면세 사업 비율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른다면 세 번째가 우리 예정 공급 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정 공급 가액으로. 근데 이것마저 적절하지 않으면 너네가 사업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너네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에 면세 사업 관련해서 사용하는 비중 차지하고 있는 면세 사업의 면적하고 과세 사업의 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생각했을 때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죠. 자, 계속 말할 때마다 수식어를 이게 없으면 다음 거, 없으면 다음 거. 한마디로 일반적으로는 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제가 2기 예정을 해서 안분 탭 클릭하라 그랬는데 1, 2, 3, 4, 5번 있죠. 근데 우리는 가축 두수는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서 그거 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순서예요. 그럼 그냥 이것저것 볼 것 없이 1번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론상으로 자, 이 면적이 있죠. 건물의 경우에는 이 면적이 우선이에요. 건물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할 수가 있겠죠. 이 건물에서도 병원, 은행 이런 것들은 면세 사업자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사무실 아니면 과세 사업자들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 동시에 들어가는 뭔가 들어간 거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는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게,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 우선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하는 게 단기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입분을 단기에 매각하게 되면 이번에 과세 기간에 예정 신고 때 산 걸 예정 신고 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신고 기간에 면세 비율이 전체 사용한 비율이 아니니까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 단기 매입한 거를 이번에 산 거를 이번에 팔아버린 거예요. 신고하기 전에. 그러면 이번에 사온 공통으로 썼다 하더라도 이게 이번 신고 기간 동안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세 비율 계산을 직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치의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산식에서 여기가 면세 비율을 구하는 건데, 자, 이 면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아래에 총 공급 가액이 들어갈 거고, 총 공급 가액이라는 말은 과세하고 면세하고 두 개가 다 합쳐진 금액, 그냥 총 매출액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분자의 면세 공급 가액을 쓰면, 그러면 예정 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번에 51번 칸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칸에 들어와서 얘가 같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써줄게, 우리가 직접 입력할 거는 컴퓨터 화면에 여기에 10번, 얘를 10번 적혀 있는 곳에 입력하면, 그리고 우리 컴퓨터 화면에서 12번, 여기가 12번에 입력하고, 그리고 13번에 면세 공급 가액 얘만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값을 산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니까 우리 그냥 이 숫자 금액만 정확하게 보고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만큼 회계 처리를 한다면 이때는 취득시 공제 대개 51번 매입과세나 이걸 처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공제 안 되는 만큼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다라고 써주게 되고, 차변에는 취득 원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비용 두 개 중 하나로 처리가 되게 될 거예요. 뭐 사온 거면은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됐고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되거나 아니면 얘한테 들어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이 회계 처리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게 전부 다예요. 뭐 특이한 건 없죠. 자, 그럼 우리 기본 예제 문제를 볼게요. 10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의 입력은 생략하며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재적용비의 소모품비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하고 저장하면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 전표에 불공제되는 세액만큼 부가세 대여금을 줄이고 500번대 소모품비로 처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면세 매출, 과세 매출 적혀 있는 건 안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 가액을 알려준 거고, 우린 공통 매입 공급 가액 얘가 안분 대상이죠. 얘가. 자, 그럼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첫 번째 1번 공급 가액 기준 누르고 얘라고 하지 말고 해봐야 여기서는 나오는 거 쓰임새 없는 금액만 들어와요. 자, 그럼 방금 공급가액이 2,760만 원이 공통매입 공급가액이니까 쓰면 세기 276만 원이 되고, 다음 총 공급가액은 지금 과세, 면세, 매출액 합치면 1억 8,500에 2억 6,500 하면 4억 5천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4억 5천만 원이 들어오고 면세는 1억 8,5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113만 4,666원이 이번 예정신고 때에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들어와 있죠. 자,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가면 16번 클릭하시면 여기에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만큼 여기 51번 칸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럼 얘도 작성이 되었고, 그럼 이 금액만큼 지금 동그라미 나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든 거잖아. 그래서 일반 전표 지금 말일자인 9월 30일자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우리 이 금액 차변에 문제에서 500번대 소모품비라고 처리하라 그래서 500번대 소모품비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분 탭이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정산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정산 볼게요. 자, 이 정산 탭은 엄청 많이 나와요. 부가세 신고서를 제외하고 나오는 횟수 1이에요. 우리 그 부속 서류에서 나오는 거에서는. 이번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을 보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우리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바꾸시고 기간을, 그리고 정산 내역 탭으로 가시고, 자, 얘도 안분을 하는 건데 확정 신고할 때에 들어가는 탭이 정산 탭이에요. 근데 비율대로 나누는 건 똑같은 거니까 안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정산이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얘는 과세 기간의 불공제분을 계산해서 액이 예정 신고분을 빼고, 그래서 확정 신고분을 계산하는 방식을 쓸 거예요. 6개월치의 과세기간 거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방금 우리 바로 앞에 안분하면서 예정신고 됐던 거 있죠.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확정신고의 불공제분이다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기간에 먼저 공통매입세액의 과세기간의 불공제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에, 자, 산식은 공통매입세액을 구할 거예요. 이번엔 바로 세액을 쓸 거예요. 우리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 공통매입 공급가액 쓰는 게 아니라 안분 탭은 공급가액을 쓰는 거고 정산 탭은 세액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공통매입세액 얘가 지금 과세기간 거라는 거예요. 6개월치의 공통매입세액을 쓰고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리고 곱하기, 자, 면세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 쓰는 건 지금 이 앞 안분 탭하고 동일하죠. 동일한데 얘도 과세기간 걸로, 얘도 과세기간 걸로, 이걸 절대 이 세 개 다 과세기간 거라는 걸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과세 기간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과세 기간에 불공제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예정 신고 시 불공제 세액을 빼고, 이걸 우리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앞에 기자가 붙는 것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에 기성세대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앞에는 기자라는 건 이미 겪었던, 이미 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이미 불공제 처리했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정신고 때 불공제 처리한 거고, 그럼 얘를 나머지 그러면 확정 신고 시 불공제 세액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얘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똑같이 51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확정 신고서에 51번 칸에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면세 비율 구하고 가는 산식은 다 똑같은 건데, 차이가 처음에는 전부 다 과세 기간 걸로만 계산을 했다가 거기에서 예정 신고 때 했던 거 빼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한 저 4개의 값만 써주면 이 소식은 작성이 끝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는 거는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아예 이 메뉴 자체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액들은 면세 사업에만 썼다면 우리 첫 번째 탭에 들어가겠죠. 면세 사업에만 사용한 걸로. 근데 과세 사업,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것만 여기에 들어와서 확정 신고라면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강조하는지는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는 즐거운 금요일이라고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자, 11번 문제 봅시다. 12월 31일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하여 공통 매입세액을 정산하고자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금액은 제조원가의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며 안분 계산에 적용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우리 분계는 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분계 나오겠죠. 불공제되는 만큼. 그리고 안분이라는 건 우리 지금 확정신고니까 정산 탭인데 면세 비율로 나눈다는 거고, 이번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통하여 계산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추가 입력하시오. 한번 본 문항은 당해 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용한다고 하여 제시된 것으로 다음 문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 매입세액을 구해야 되는데, 예정 확정가 합쳐서 과세기간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소모품비 매입이라고 적혀있는 이곳에서 여기에서 예정신고 때 사온 거하고 확정신고 때 사온 거 합치면 6,260만 원인데 이건 공급가액이고, 그럼 세액이면 공 하나 떼서 626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냥 얘 바로 쓸게요. 공통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 가서 아니오라고 하고 626만 원이다라고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네요.
자, 다음 공급가액은 과세기간 걸로 가죠. 그러면 과세사업, 면세사업 쓴 거의 예정건은 4억 5천이고 확정건은 2억 해서 6억이에요. 그럼 총 합치면 10억 5천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 금액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이겠죠. 그러면 10억 5천만 원이 총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 면세 공급가액은 우리 예정 때 면세 1억 8,500과 확정 때 면세 2억 합쳐서 3억 8,5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3억 8,500만 원을 면세 공급가액 쓰면, 그럼 이번 과세 기간에는 이 금액만큼이 불공제돼야 된다라는 건데, 방금 우리 이 앞에 죄송해요. 이 앞에 안분 탭에다가 했던 금액이 이 금액이죠. 그죠? 만약에 이 금액을 안 알려주면 지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있는 이 예정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방금 앞에 안분 탭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 2,760만 원에 276만 원 나오게 하고 둘이 합친 4억 5천 분에 1억 8,500 쓰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여기 탭을 이용하시든 직접 계산기를 이용하시든 우리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113만 4,666원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작성 끝났으니까 저장 버튼 누르고, 이번엔 이거에 대해서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넣으라 그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고 16번 클릭하면 똑같이 51번 칸에 이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에 공제 안 되는 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줄 거예요. 12월 31일 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이 금액 줄여주고, 차변에 이번에도 500번대의 소모품비로 사용하래요. 이렇게 써주면, 자, 이번 거는 끝이 났죠. 자, 다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615페이지로) 가서 그리고 회사는 1178번. 자, 2번 문제예요. 7월 14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파원에서 5천만 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장치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매출 전표 입력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 기계장치 매입에 대해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도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9월 28일 날 동기계장치를 4,200만 원에
주식회사 원상에 매각하였다. 공동 사용 재화는 기계장치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하단 분계는 생략하고 별도의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아니한다.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 자, 지금 이익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죠. 맞나요? 지금 7월 14일 날 산 거고 9월 28일 날 얘를 팔아버렸죠. 그럼 이익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번 신고 기간에 사서 이번 신고 기간에 팔았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시겠나요?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7월 14일 날 사서 9월 28일 날 팔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자,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거니까 7월 14일 날 사오는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7월 14일 54번 불공으로 사오는 거예요. 51번 말고 54번 불공. 기계 장치를 사는데 자, 그리고 금액은 우리가 사올 때에 5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파원.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를 했는데 불공제 사유에서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9번에 보시면 공통매입세 안분계산분이라고 있죠. 여기에서는 공통매입세 안분계산분이라고 하면 면세 비율만큼만 51번에 들어가고 과세 비율만큼은 그냥 안 들어오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아래 두 번째 점에 분계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자, 분계는 그냥 생략하고 자, 그럼 이 부분만 체크 잘 하시고 54 불공으로 하고 불공제 사유를 9번으로 잡아 주시는 거고 자,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로 가서 자, 이번엔 예정 신고죠.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이고 자, 여기에서는 방금 9번으로 잡아서 얘라고 하면 이건 들어오는데 총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이 쓸모없는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뭐 얘라고 하면 얘는 수정해주면 방금 썼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땐 써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행동 안 해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 금액들은 지금 새로 써야 되는데 자, 총 공급가액을 얼마 써야 되죠? 총 공급가액 얼마죠? 산수. 자, 보시면 방금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이번 신고 기간에 사서 이번 신고 기간에 매각하면 직전 과세 기간 거 쓸 거다. 그럼 지금 신고 기간은 이 기간인데 이때 팔아버렸으니까 직전 과세 기간 거니까 6개월치에 7억 8천이 총 공급 가액이 돼야 되고 면세 공급 가액은 4억 4천만 원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7억 8천만 원만큼 자, 여기 금액을 쓰고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은 4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282만 512원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또 여기에도 잡혀 있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틀려도 3점밖에 안 나가. 일반 전표 하나랑 점수 똑같아요. 그죠? 근데 또 맞춰버리면 당연히 더 좋은 거니까. 자, 다음은 662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1182번으로 가고,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 과세 사업은 상가 분양이고 면세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하는 게 면세 사업이네요. 그럼 공급가액에 관한 자료에서 상가 분양은 과세 매출액이고 국민주택 규모는 면세 매출액이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확정 신고하는 거니까 과세 기간 걸로 지금 우리 봐야 돼요. 확정 신고니까. 자, 그럼 매입세액이 있는데 그럼 상가 분양한 거는 과세 거래에 대한 매입액이니까 전부 다 공제 받으면 되겠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분양한 건 면세 사업이죠. 이거는 통째로 공제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2기 예정 건은 2기 예정 때 불공제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2기 확정 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1000만 원만 우리가 불공제로 들어가야 될 거고, 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서 면세 사업 관련으로 1000만 원 통째로 불공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1억이라고 써야 옆에 1000만 원이라 붙죠. 다음 분양 광고 선전비가 공통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공통 매입세액 계산할 때 우리가 예정 거하고 확정 거를 같이 합쳐서 1100만 원이다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음 3번에 분양 광고 선전비는 상가 및 주택 분양에 대한 광고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그래서 공제 안 받을 거 계산할 거고,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액 300만 원은 정상 반영된 것으로 본다. 예정 신고 때 일어난 거니까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300만 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는 거니까,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가서, 자, 2기 확정 신고인 10월부터 12월로 가고, 자,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분양의 2기 확정에서 한 거, 세금계산서 5매에 1억이다라는 것 전부 다 면세 사업 관련이니까 통째로 불공제라서 여기에 써주고, 그리고 확정 신고니까 정산으로 와서 공급가액 기준이고 총 공통 매입세액은 1100만 원이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우리 1번 자료에 예정 확정 거 과세 면세 합친 거 총 13억이죠. 13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3억 5억 합쳐서 8억이고, 그리고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아래 4번 자료에서 300만 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376만 9,230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들어오면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자, 똑같은 타입이 또 더 있어요. 712페이지를 가보면 자, 회사는 1186번으로 가고
712페이지 1186. 자, 문제를 보면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이번엔 탭 이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단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1번에 2020년 1기 확정 매입 자료는 다음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공급 가액이고 매수 입력은 생략한다. 1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가 200만 원 있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가 60만 원이고 이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금 내역에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확정신고니까 우리는 예정 확정계 전부 다 나와 있는데 2기 것도 적혀 있네요. 근데 우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내용 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금 계산서 5천만 원이고 예정신고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100만 원으로 가정한다. 그럼 뭐 이번 과세기간에 사서 이번 과세기간에 팔고 이런 내용 전혀 없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예요. 19년도 거는. 그럼 우리 이번 과세기간 걸로 계산하면 되니까 자, 공통매입세액은 500만 원이 되겠죠. 공통매입세액은 500만 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먼저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가서 우리 첫 번째 1번에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매수 입력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200만 원이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 60만 원이고 다음 정산 내역으로 가서 공급 가액 기준이고 총 공통 매입세액이 동그라미 1번 오른쪽 페이지에 500만 원이죠. 중건 5천만 원은 공급 가액이니까. 그리고 총 공급 가액은 공 한 개만 더 10억이죠. 그죠? 우리 예정 때 1억 하고 4억 하고 해서 5억이고 확정 때 2억 3억 해서 5억이니까 과세 기간의 총 매출액은 10억이죠. 10억은 숫자 쉬워요. 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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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이에요. 1 플러스 3개 하면 돼요.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은 1억, 2억, 그럼 3억이죠. 3억이고 그럼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100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써주면 예 끝이에요. 자, 우리 정말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얘만 놔두고 가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하나만 풀고 끝냅시다. 한 개 더 있어요. 734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188번으로 가고 자, 734페이지에 자, 문제 보면 당사는 과세 사업을 운영하다가 당해년도부터 면세 사업을 추가하여 겸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 공급가액 자료가 있고 두 번째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있죠. 과세사업은 공제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서 우리 이 부분은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일기 확정 신고니까 우린 공통 매입세액은 두 개 합쳐서 52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기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일기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 중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없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왜 없냐면 일기 예정 때 보면 과세 면세 사업 한 개 있는데 총 공급가액이 2억 중에 면세 사업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때 지금 면세 비율이 2.5%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도 지금 그때 당시에 40만 원만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면세 비율이 5% 이하면 면세 비율이 미미하니까 그냥 전부 다 과세 사업에 쓴 걸로 보고 그냥 안분 계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면세 비율이 5%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라도 안 해요. 5만 원 이하라도. 근데 여기에서 예외 사항이 만약에 면세 비율이 5% 이하인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크잖아. 그래서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예정 때 이야기니까 예정 때 40만 원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부 다 오라임이에요. 그래서 공제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정보는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이거 쓰고,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인데 총 공급 가액은 얘 둘이 합쳐서 3억 7천만 원이고 면세 공급 가액은 1,70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기봉제 매입세액은 없다.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가서 일기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가고, 자, 면세 사업 관련해 세매에 500만 원이다.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이고 총 공통 매입세액은 520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3억 7천만 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그렇죠 1,700만 원이고, 자, 확정 신고 때는 상관없이 안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번 신고서 작성도 끝이 났어요.